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이야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작부터 정말 올해는 좀 활기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망은 좀 어둡지만, 경제적 전망은 어둡지만 그래도 활기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야나고님, 진리74님, 지산1024님, 아롬소프트님, 하얀마음님, 감사합니다. 야나고님 말씀대로, 이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댓글창이, 그리고 저 역시도, 좀 더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스닥의 공식적인 뉴스로도, 물론 지금 이 뉴스는 수정이 됐지만, 그 마진콜에 대한 뉴스가 수정이 됐지만,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데서도 좀 틀린 이야기가 바로바로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은, 참 분위기도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진니74님처럼 참 주식이 내려가면 참 겸손하게 되죠. 저도 이렇게까지 데미지를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산1024님, 그 졸음운전은 그쵸, 하면 안 되고, 예전 케이스로는 차가 갑자기 쓰진 않고 갓길에 세워주긴 하는데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갓길에 세워주는 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한국에서 그 정도로 사실상 거의 FSD 베타인데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후원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게 신경 쓰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제는 손을, 요크나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댈 수도, FSD 베타 사용자는 손을 안 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아니군요. 요번 달에 일론 머스크도 이걸 동의를 했는데, 한 FSD 베타로 10,000마일 이상 뛴 사람들은 스티어링 휠이나 요크에 손을 안 얹어도, 그러니까 경보를 자체적으로 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론 머스크도 동의를 했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GM 슈퍼크루즈 대비해서 너무 귀찮게 한다, 반응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디테일이 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이제 말을 못 쓰죠. 2배에서 FSD 베타의 더 편의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다시 한번,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GM 슈퍼크루즈가 적용이 안 되니까요. 댓글에서 얘기 돌아가는 거는 한국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 채널은 미국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이 내려가니까 야나고님 말씀처럼 댓글창이 안 좋아서, 하얀마음님처럼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현대기아차의 놀라운 실내 공간의 확장성이라든지 한국 특화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차와의 그 일체성, 유기성, 그런 것들은 정말 높게 사고,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현대기아차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채널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얘기를, 그 전에 더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차지만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는,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는 결국 수출 주도형 나라고, 안타깝게 그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 시장을 팔아야 우리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밖에서 보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시선을 주로 담으려고 하는 게 이 채널의 기조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점이 좀 반감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12월 달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 그냥 갖다 퍼보면 베스트셀링카, 그것뿐만 아니라 모델 Y는 한국에서는 비판이 많더라도 모든 유럽 지역에서 11월 달에 대부분, 그리고 12월 달도 아마도 베스트셀링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르웨이가 굉장히 이거를 미리 반영하고 바로미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다시 한번 노르웨이의 엄청난 판매량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전했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에서도 좀 꺾였지만 BYD 대비해서, 그렇지만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이제 순수 전기차에도 배터리 사이즈라든지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여전히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다시 한번 유럽에서는 지금 이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제일 아래 이 조사표의 아래가 현대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갈라파고스화 된다라든지 일본과 좀 흡사 유사한 면들이 보여져서 정말 좋은데, 한국인 입맛에는 정말 좋은 차고 저 역시도 그 장점을 잘 아는데, 뭔가 해외에 나오면 역시 반대로 그게 많이 희석되고, 우리가 정말 큰 시장을 가졌으면 이런 우려를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보조금이 없으면은 많이 팔기가. 그리고 이 위에 위치한 포지나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대비해서 현대가 갖는 이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내 아주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들도 끼고 있고, 이거 어떻게 잘 연결하면은 이 위에 있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잘할 포텐셜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시선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쵸, 이게 현대기아차는 이 보조금 리스트가 아직, 이게 더 추후에 업데이트 되겠지만, 이게 미국의 보조금 리스트에 아직 없다라는 게, 이 업데이트 되겠죠. 이 포드 마기는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 55,000이 MSRP입니다.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가입니다. 리밋이 팔리는 가격에 지금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MSRP. 이거 정말 마기는 좀 가격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닛산은 다 해당이 되고요. 워낙 저렴한 차라서. 그래서 닛산이 더 많이 팔 수 있는 미국 내에서 보조금이 살펴될 테니까요. 리비아는 경계에 있더라. 이게 8만 불대인데 8만 불에 딱 걸려 있어서. 그리고 이 테슬라, 제가 그냥 SUV 트럭 세단으로 나눈 기준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SUV는 8만 불, 세단은 5만 5천 불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나눠 놓은 걸 보면은 폭스바겐을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SUV 같은 차종인데 어떤 애는 8만 불이고 어떤 애는 5만 5천 불. 테슬라만 보면은 이게 넘버를 시스로 걸어놓은 줄 알았더니 이 친구는 그냥 다 SUV인 듯 아닌 듯인데, 진짜 이건 무게인지 올휠 드라이브로 가면 더 무거워지죠. 근데 여튼 가격대가 폭스바겐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7인승을 사겠군요. 이건 아니 어느 누가 지금 6만 불이 좀 넘는데, 어느 누가 이게 7인승 옵션을 넣고 이걸 받지. 참 신기합니다. 아직 근데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지금 현대기아차도 기다리는데 아무쪼록 잘 대응이 돼서 보조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뭔가 스트롱한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것 때문에라도 차가 어느 정도 팔리거든요.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만 특별한 캐릭터가 없는, 그러면 남들 다 보조금 받을 때 자기가 못 받게 되면은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테슬라는 다시 한번 남들 다 보조금 받을 때 안 받고 올해 이 성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4분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90만 대, 3분기까지만 해도 90만 대를 이미 넘었죠. 그냥 대단하죠. 캐릭터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올해 얼마 할 거냐,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41만 7천 대를 좀 넘는 한 42만 대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셀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참 재미난 게, 그러니까 올해 한 132만 5천 대, 근데 내년, 올해죠, 자꾸.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는 한 184만 7천 대, 2024년에는 229만 대, 2025년에는 270만 대, 2026년에는 320만 대 가까이로 테슬라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을 합니다. 다시 한번 셀사이드입니다. 이거보다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는, 왜냐면 좀 짠 편이니까요. 이거보다는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셀사이드 쪽에서도 테슬라의 성장을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이 트로이 테슬라에게 데이터를 봤듯이 아직 전기차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많이 팔 수 있는, 이렇게 대량 생산을 지금 퍼부을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다라면. 근데 아직까지 이런 대량 생산 체계를 보여주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점. 전기차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메가팩을 보면은, 테슬라는 차만 파는 게 아니죠.
아직은 이렇게 큰 기여를 못하지만 이제 슬슬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개당 가격이 $2 밀리언인데 이거 LFP 베이스죠. 인산철. 그리고 여기서도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 베이스로 여기서도 보조금이 살포됩니다.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업데이트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신기한데, 진짜 LFP는 이거 다 CATL제, 중국제인데 저 배터리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일단 북미에서 제조되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보조금은 먹고 갈 텐데, 이거 굉장히 여기에 에너지 스토리지에 보조금이 많이 살포됩니다. 그리고 LFP를 선택했다라는 점은 서머 러너웨이를, 그러니까 열폭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23년도 아니군요. 2024년 3분기까지 솔드아웃입니다. 미쳤네요. 개당 지금 2 밀리언이고, 지금 새롭게 오픈한 랜스로 팩토리 캘리포니아에 메가팩을 생산하는 게 연 10,0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 빌리언거든요. 제가 잘못 계산한 겁니까? 그럼 연 $20 빌리언면 20조가 넘는 양인데, 수익이 상당하죠. 에너지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기하급수적인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성장 포텐셜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이제 슈퍼차저가 4만 개가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미국 내 모든 주에 4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를 깔게 됐고, 좀 부정적인 뉴스로 뭐 겨울철에 아주 극한의 날씨에서의 일부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제가 이미 2019년에 예전 오래된 팬분들이라면 눈폭풍이 일으키는 그 상황을 뚫고 제가 보스턴을 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기어서 그때 슈퍼차저 잘 충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되어진 상황에서는 잘 충전이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근데 배터리 온도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갑자기 슈퍼차저를 가면 잘 안 되겠죠. 주로 이제 비교하는 아웃 오브 스펙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CCS 콤보 타입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비교하면 거긴 더 처참합니다. 테슬라가 그분도 인정하게 오버럴리 현재 이런 극악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슈퍼차저 무려 4만 개가 넘었다라는 점. 이걸 물론 이제 오픈을 하겠죠. 유럽은 일부 오픈을 했고 미국에서도 오픈해서 테슬라의 장점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전에 제가 이걸 비판했던 건 제가 슈퍼차저 충전하러 갔을 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기다리는 경우가 전기차에 굉장히 친화적인 캘리포니아주차에서도 전 슈퍼차저 충전할 때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테슬라 생태계에 많은 사용자를 끌어안음으로써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나 사기업이고 이득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살포하면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로 엔캡이라든지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리고 Most American Made Vehicle이라는 점 Y랑 3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완벽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러 면에서 Most American Made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 대비해서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메가팩이라든지 지금 OTA, 저 오기 전에 마지막 OTA 이 창문 뒤쪽이 뻑뻑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리콜도 노트를 받았었는데 고치러 갔었어야 되나 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그냥 저절로 고쳐지는, 이런 것도, 그래서 차 문 열고 닫는 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게 되는 참 신기한 회사. 마감이나 이런 거는 참 현대기아차 대비하면 참 이게 허접하기 그지없는데, 오버럴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왜 잘 팔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솔라루프, 테슬라의 좀 아픈 손가락이지만 이것도 좀 증진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기가 텍사스나 기가 베를린이 이제 주당 3,000대를 넘었다라는 점, 12월 달에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52주기 때문에 3,000대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20만 대, 목표 한 25만 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장에 보조금이 여전히 살포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고금리지만 그 싸움이겠죠. 고금리와 보조금 간에 주마다 주는 보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SD 베타가 28만 5천 대라는 점, 스트리트 테슬라에게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샀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제가 기다리던 이제 정말로 손 놓고 전방만 주시하면, 그래도 항상 전방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쓰는 사람의 편의성이 월등히, 하위에선 진짜 거의 할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좀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매력이 어필되지 않아서 하얀 마음님처럼 다시 한번,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저라도, 마음이 많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은, 미국의 시야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빨리 얻기 위해서 제 채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지러운 댓글은, 이 뭔가 짬뽕 돼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에, 이거는 주당 한 1000대 이상, 그러니까 섞어 쓰겠죠. 이 정도면은 다른 어떤 회사들도 하지 못한,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이거 다른 회사들도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몇 년, 이게 진짜 옛날에 얘기한 5년 이상 앞서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쉽사리 꺼질 그런 불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태계 구축이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이건 쉽사리 무너질,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 한 해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적게 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2023년에 구독자님들이나, 테슬라나 저 역시도 그렇고,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